아이를 키웠을 때도 학업에 그렇게 뭐 맹렬하게 집착하는, 집착이라고 하면 안 좋은 뜻으로 쓰이죠. 맹렬하게 아이를 지도하는 그런 타입은 아니었어요. 제가 좀 널널한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손자를 키울 때는 좀 잘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바뀌지 않았어요. 예, 역시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께서 뭐 저한테 이걸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이게 뭐지 반면 교사를 삼으라는 뜻인가 다른 학부모들에게 아니 그러다가 아주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거 좀 약간 수치스럽기도 하고 이거 뭐지라고 하면 그리고 그러나 이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상황을 경험한 아이기 때문에 뭐 이거보다는 더 낫지 않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그리고 뭐 얘도 할머니보다는 잘 지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제 그런 의미인가 보다라고 생각했고 또 마지막으로 또 교장 선생님 요청을 하시는데 또 뭐 굳이 아니라고 안 하겠다고 뭐 발버둥 치는 것도 실례인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서게 됐습니다. 이제 선생님 아마 부모님들께 별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기왕에 듣게 되셨으니까 이제 아량과 인내를 가지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6가지 질문을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JCS에 입학한 계기가 뭡니까? 라고 물으셨는데 제가 서초동 사랑의 교회를 90년대에 올해 80년대부터 오래 다녔었습니다. 그때 중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그때 학생이었던 학생들을 20년 만에 일산에서 주민으로 만났어요. 이 친구들은 모두 이제 미국 유학을 마치고 뭐 목사님이 되거나 교수가 돼서 돌아온 친구들이었어요. 두 집 다 아이들이 셋이었어요. 마침 얘도보다 조금 나이가 있거나 얘도 또래의 아이들이 3명이었는데 제가 이제 시인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하고 시 읽는 모임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는 중에 어느 날 일산에 아주 좋은 국제학교가 생기는데 자기 아이들을 거기에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도 그 학교에 보내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학비잖아요. 저도 뭐 평생을 저희 남편이 셀러리맨으로 살아왔고 월급만 받아서 매달 사는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대번에 그렇게 비싼 학교 못 보내 라고 하고 이제 거절을 했는데 마침 예돈의 부모가 해남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아주 해남의 아주 시골이에요. 군내버스가 하루에 2번 들어오는 바닷가인데 그러면서 이제 예도를 일산으로 제가 데려오게 됐고 의논을 해서 이제 JCS에 입학을 시키자라고 해서 아마 개교한 2달 후에 예도가 입학을 했으니까 꽤 오래됐죠. 그래서 저를 만났던 그 학생 중에 한 사람이 그 조이스 교감쌤 남편입니다.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LA에서 이제 시민권자로 오래 살았던 조카가 다시 한국에 와서 살게 됐는데 예도를 이런 학교에 보내게 됐다라고 했더니 누가 설립했어요? 교포 중에서 이렇게 물어봐서 그때 교장선생님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라면 믿을만해요. LA에서 유명하신 교육학 박사세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한테도 일산으로 이사가서 우리 애도 그 학교 보내자고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은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신뢰를 제가 갖고 얘를 입학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JCS 초중고등학교 과정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 그리고 극복할 수 있었던 요소가 무엇인가 물으셨어요. 우리 어른들도 날마다 사는 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좀 숨 좀 쉴만 하면 무슨 일이 닥치고 지금 항상 어려워요. 근데 아이들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어려움의 종류는 다르지만 아이들도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이제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이 저희는 그 예도 엄마 아빠가 사업의 실패를 2번이나 해가지고 그 아이를 경제적으로 케어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물론 이제
그 공립학교 보내고 시골에서 같이 데리고 있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 학교에 보내기에는 형편이 굉장히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 양육자이고 이제 경제적인 걸 부담하는 입장이었는데 예도가 10학년 때 갑자기 저희 남편이 갑자기 폐암이 발병을 했고 그리고 이제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한 위기가 닥친 거죠. 이제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진 상태잖아요. 이 학비를 어떻게 부담을 하며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한 6, 7개월 동안 할아버지가 병원에 있는 동안 예도를 혼자 놔뒀어요. 예도가 혼자서 학교에 다니고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또 돌아가시니까 예도 엄마는 이제 해남으로 내려와라. 할아버지도 안 계신데 할머니한테 너무 그렇게 부담을 드릴 수 없으니 그래서 애한테 계속 종용을 했어요. 나는 네가 그렇게 형편에 맞지도 않는 학교를 다니는 걸 원치 않는다. 하니까 우리 애가 마음이 좀 약하고 이런데 굉장히 이제 혼돈에 빠지게 된 거예요. 형편은 자기가 알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 학업의 시기에 혼자서 이렇게 집에서 학교를 다니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본인으로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제가 정말 본격적으로 사춘기와 함께 아이가 굉장히 혼돈과 갈등에 빠져 있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유순하기 때문에 어떤 격렬한 표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차 유순한 방식의 숙제를 안 한다. 학교에 지각을 한다. 이런 방식으로 한 1년을 정말 힘들었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집회의가 굉장히 낮아졌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1년을 이제 보내게 됐는데요. 굉장히 우울감과 절망감 이런 게 이제 아이를 이제 완전히 감싸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상담하러 오면 제가 좀 부끄러웠어요. 너무 애가 성적이 안 좋으니까 선생님들의 눈빛이 너무 저를 이렇게 한심하게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공부 못하는 애 학부모는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11학년이 되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회장단 선거에 한번 네가 입후보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아이가 다행히 받아들여서 이제 총무로 당선이 됐고 그리고 11학년 때부터 좀 더 학교 생활에 더 적응을 하려고 스스로 애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2학년 직전에는 저한테 묻더라고요. 할머니, 제가 미국으로 대학을 가면 학비를 얼만큼 대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2년 대줄 수 있어. 그랬더니 그럼 갈게요. 라고 마음의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2년 받고 제가 3년째 어떡하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은 들었지만 묻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저런 이제 어려움들이 저희 가정과 예도에게 있었는데요. 교장선생님께서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요소가 무엇인가 물으셨어요. 어떻게 극복했는가?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냥 어려움이라는 것은 극복하는 게 아니고 끝내 버티는 것이고 낙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제 이제 인생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려움이라는 건 늘 어디를 잡고 씨름해야 좋을지 모르는 도깨비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극복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게다가 또 저는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룩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낙관을 예수님께 걸고 있는 그런 정도의 신앙의 사람인데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상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지금 젊은 분들은 그 이야기를 잘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이성으로 비관하되 의지로 낙관한다 하는 그 그람시의 어록을 굉장히 많이 쓰곤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성으로 비관하되 예수로 낙관한다. 이 정도의 신앙으로 가지고 아이와 함께 버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국내 해외 대학 과정을 고민하면서 학생의 진로와 미래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가 무엇인가?
근데 예도는 그 대중음악 전공을 원했어요. 그런데 음악 전공은 준비도 늦었고, 그리고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말로 저도 말리고 교장선생님도 말렸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도 있었고, 애가 굉장히 어려워했겠죠. 상상이 가실 거예요. 그런 갈등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를 포기하는 대신 싱어송라이터 레슨을 제가 보내주겠다 해서 그 서초동의 그 전문가에게 11학년 봄학기부터 10달 동안 보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안 하고 거기 갔다 오면은 왕복 교통 그 자동차 타고 다니는 시간만 4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정말 토플이라도 점수를 올리고 SAT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올라왔지만 어쨌건 보냈어요. 10달 동안. 근데 레슨 받는 동안에 전국대회 입상도 하고 하면서 아이가 마음도 안정되고 자존감도 높아져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10달 되니까 자기가 그만 다녀도 되겠다. 할머니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신 것 같고 자기가 조금 더 배우고 싶은 컴퓨터 작곡이 있지만 뭐 그것까지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기는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결정은 할머니가 좀 해달라 이렇게 저한테 공을 던져서 근데 할머니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여러모로 생각해서 이쯤에서 그치자. 더 배우고 싶으면 대학에 가서 네가 가는 대학에 음대가 있고 뭐 동아리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배워보도록 하자 하고 그때 멈추었습니다. 간호학과는 저는 상상해보지도 않은 과였고 그리고 예도가 저한테 상의한 적도 없어요. 근데 잘 결정해가지고 간호학과를 어플라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도가 수학하고 과학은 좋아하지만 코딩은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이제 게다가 또 부모가 부자가 아닌 국제 학생으로서 선택한 학과는 아주 잘 선택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저 혼자 했습니다. 예도 엄마는 해남의 바닷가 아주 아름다운 작은 마을에서 유기견 센터에서 안락사 전에 데려온 개 18마리하고 고양이 몇 마리를 데리고 살면서 강아지 용품을 제작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예도 부모는 아이가 지방 대학을 가도 좋고 대학을 안 가도 행복하게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유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저는 자유라는 건 넓은 시야, 통찰력, 자기 분야의 유능함을 축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제 후배는 언니는 속물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는 속물인 편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도가 미국에 있는 대학에 가서 인류가 비축해온 지혜와 지식을 폭넓게 배울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생활의 유연성이 우리보다 더 큰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예도의 진로를 미국으로 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4번이 해외대학 과정을 결정하게 된 주요 요소인데요. 이건 이미 금방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대학 입학 결정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 대학 진학에 전혀 지식이 없었어요. 9학년 때부터 제가 12월이 돼서야 비로소 그러니까 합격 통지를 받아놓고 비로소 미국 대학 진학은 어떻게 하는 건지를 뭐 온갖 곳에 검색을 해서 알아봤더니 다른 분들은 다 9학년 때부터 준비를 했고 굉장히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하는 게 이게 대학 진학이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알고 예도한테 정말 너무나 미안했어요. 이렇게 무자비하게 아이를 입학시험으로 밀어넣은 사람이 어디 있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이제 버스 떠난 다음에 손을 흔들었지만 애도한테 사과는 했습니다. 제가 너무 미안하다. 할머니 진짜 너무 막무가내였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래도 감사하게 좋은 학교에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이 학교가. 그래서 거기에서 제시해 놓은 금액으로는 1년에 1억이 넘는 비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5만 불을 4년 동안 그 장학금을 준다는데 그거 갖고는 뭐 택도 없는 거죠. 제 형편에. 그래서 이건 이제 일단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을 해놓고 그리고 이 범위에서 장학금이나 재정보조가 되는 학교를 보내야겠다. 뭐 랭킹이고 뭐고 뭐 아무 관계없이 일단 전공이 정해졌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기다렸는데 마침 이제 그 신시 컴퍼니라는 뮤지컬 제작하는 회사에서 제가 그 출간한 시집을 가지고 뮤지컬을 제작하겠다고 계약금을 보내왔어요. 이제 뜻밖의 수입이 생긴 거죠. 거기에다가 또 바로 뒤이어서 이제 베일러 대학교에서 재정보조 결과를 보내줬는데, 이게 합하니까 보낼만해졌어요. 이걸 합하니까 그 나머지 돈은 감당할 만한 딱 그 돈이 된 거예요. 진짜 이게 말할 것도 없이 은혜죠. 그리고 또 그 재정보조에 관련된 메일을 보는 순간에 제가 미국은 아직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네요. 할머니께서 최혜도 학생을 JCS에서 교육시키면서 경험한 가장 큰 장점. 첫 번째는 학업을 충실히 이끌어 주려고 애쓰는 점입니다. 우리가 가장 그것에 관심이 있잖아요. 학부모로서는. 그래서 물론 학교의 평판을 위한 면도 있겠지만 아이들 미래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특히 교장선생님이 아빠의 마음으로 아이들 귀에 못이 박히게 좋은 잔소리를 계속 하신다고 해요. 아마 지금은 아이들이 좀 귀찮지만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교장선생님 말씀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규모가 너무 작아서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 문제가 있으니까 일반 학교로 옮기라는 어떤 충고를 지인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소규모 학교를 좋아합니다. 저도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다녔지만 가까이 교류하는 친구는 뭐 손꼽을 정도였고 그 외에는 군중이고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그 친구의 수라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소규모 학교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미션스쿨이라는 점. 제가 처음에 이 학교에 보내면서 너무 근본주의적인 그 복음주의 학교가 아닌가? 저는 좀 약간 자유로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그렇지는 않았고요. 특히 저도 미션스쿨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대강당에서 매주 금요일에 진행되던 채플 그리고 개교기념일이면 꼭 불렀던 그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런 찬송들이 때때로 제 생애 지표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동굴에 갇혔을 때 출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어른이 돼서 갑자기 배우는 것보다는 중고등학생 때 미션스쿨 안에 있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민의 입장에서는 이 학교의 학비도 만만치는 않아요. 그런데 사교육비를 감안하면 감수할 만한 학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외에 예도는 뭐 이것저것 또 했어요. 뭐 전각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또 뭐 이런저런 것들을 제가 조금씩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일반 공립학교보다. 그리고 K-팝 동아리와 뮤지컬이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력과 교육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학창시절의 설렘, 협력과 연대의 추억으로 기억이 되는 것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직접 만들어주신 의상을 입고 뮤지컬을 하면서 공동체 의식이 생성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언뜻 떠올리는 이 학교의 굉장한 장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학교가 수도분하잖아요. 저는 강남에서 좀 오래 살면서 여기 일산 이사 오기 전에 교회도 굉장히 세련된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다녀서 너무 세련되고 교양 있어 보이는 게 좀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근데 이 학교의 특징은 굉장히 그 군더더기 없지만 또 따뜻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학부모로서 드리고자 하는 조언. 아이들 일은 늘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 자신도 언제나 좋은 판단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 수업에 충실했더니 수능에 수석했어요. 이런 말이 일반 학교에는 사실 좀 잘 맞지 않아요. 그런데 JCS에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잘 하지 못했어요. 제가 하는 일에 너무 제가 휘둘려 있었었고, 또 잘 관심을 제가 크게 근데 지금 여기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잘 한다는 게, 일반 학교에서 사교육 시키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못했는데요. 정말 잘 하실 수 있고, 학교에서 이끄는 대로만 하면, 제가 어느 학교가 가장 좋은지는 아이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제 아이가 이번에 가기로 결정한 학교가 프린스턴보다 아이에게 더 잘 맞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원하시는 학교에 진학을 한다거나 알맞은 학교에 진학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교장선생님 저를 이걸 시켜놓고 좀 조마조마하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신 거죠. 아무튼 이것은 정말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진심 어린 생각이고요. 정말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만 그냥 그대로만 따라가시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학교는 학원이나 유아학원과 다른 교육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학만을 위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진학에도 문제가 없고 아이의 그 성장 발달에도 정말 크게 도움이 되는 조마조마하는 마음이 늘 생기더라고요. 난 젊은 엄마 아빠에 비해서 너무 뭘 모르고 학교 가서 막 엄마 아빠가 부모가 활동을 하고 이래야 애도 기도 살려주고 하는데 도무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는 것 때문에 가끔 초조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도 그와 다른 또 다른 아이에 대한 초조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진학이나 고등학교 시절의 성장 발달에서는 저는 학교에서 이끄는 대로만 하시면 정말 크게 성공을 거두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